역학적 에너지 보존. 이번 영상에서는 1. 운동 에너지 정리와 2차원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한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1. 운동 에너지 정리. 질량 애민 물체가 수평면에서 V0의 속도로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여기다가 힘을 주었어요. F라는 힘을 주어가지고 S만큼 이동시켰다. 그러면 이 물체의 속도는 V, 속도가 변하겠죠? 자, 1. 운동 에너지 정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물체에 일을 해주면 해준 일의 양만큼 운동 에너지가 변화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지금 이 물체의 운동에서 보면 내가 해준 일을 한번 따져볼게요. 일의 양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고 힘은 MA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이때 이 물체는 등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등가속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나중의 속도의 제곱에서 처음의 속도의 제곱을 빼면 이 AS라는 식 기억하죠. 여기서 AS는 2분의 1의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요 식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2분의 1의 MV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MV0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중에 갖게 되는 운동 에너지와 처음에 갖고 있었던 운동 에너지의 차이, 이것을 우리가 델타 E 카이네틱 에너지라고 표현할 수 있죠. 다시 말해서 1 운동 에너지 정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물체에 일을 해주면 운동 에너지가 변화된다. 이것을 우리가 1 운동 에너지 정리라고 합니다. 질량 M인 물체를 가만히 놓으면 중력을 받아서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물체는 중력이 물체에 일을 해주게 됩니다. 자, 처음의 속도. 자, 운동하는 과정 중에 임의의 두 지점을 잡고요. 처음의 속도를 V1, 나중의 속도를 V2라고 하고요. 어떤 기준점으로부터 처음의 높이를 H1, 두 번째 높이, 나중의 높이를 H2라고 할게요. 그러면 중력은 일을 해줍니다. 얼마만큼 일을 해주냐면 FS니까 F는 mg가 되겠고 그 다음에 S는 H1에서 H2가 되겠죠. 자, 이것이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고 했으니까 나중에 운동 에너지에서 처음에 운동 에너지를 빼준 값만큼 되겠죠. 자, 요 식을 전개해서 정리를 하면 우리는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2분의 1 MV1의 제곱 더하기 MGH1과 2분의 1 MV2의 제곱 더하기 MGH2. 다시 말해서 임의의 순간에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합한, 즉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합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1 운동 에너지 정리를 이용해서 증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포물선 운동하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물체가 처음에 A 위치에서 던져졌고 비스듬한 방향으로, 그리고 최고점 B, 그리고 C 위치, 세 위치에서 각각 역학적 에너지를 계산해서 보존이 되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체의 질량은 0.1kg이고요. 처음 속도는 10m/s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면과 이루는 각은 30도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10m/s에 30도. 그러면 처음에 이 물체가 가지는 초속도, X축 방향의 초속도는 5√3 될 거고요. Y축 방향의 초속도는 5 되겠죠. 최고점에 도달 시간은 G분의 V0 하니까 0.5초가 되겠고, 그 다음에 최고 높이는 2G분의 V0 제곱해서 1.25m가 되겠어요. 자, C의 경우를 우리가 시간을 0.6초라고 할게요. 0.6초라고 할 때 이 C에서의 속도는 V가 되는데, 이 V는 바로 처음에 던져졌었던 X축 성분 속도 5√3은 등속도 운동을 하고, Y축으로는 V0Y, 즉 5-GT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1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순간의 속도는 V제곱이 얼마냐면 5√3의 제곱 더하기 -1, 1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이때의 높이는 C 위치에 있을 때의 높이는 V0t - 2분의 1 GT 제곱 해서 결과를 얻으면 이 높이는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1.2m가 됩니다. 2m, 1.2m. 자, 그러면 우리는 A 위치에서의 운동에너지와 B 위치에서의 운동에너지, C 위치에서의 운동에너지를 구하고, 또 각각의 위치에서 포텐셜 에너지를 구한 다음에 두 에너지를 합한 역학적 에너지를 구해 보는 거죠. 자, 처음에는 운동 에너지로만 가지고 있었으니까 2분의 1 mv 제곱하면 5 되고요. 처음에는 높이가 없으니까 포텐셜 에너지는 0입니다. B 위치에 있었을 때 2분의 1 m, 자, 이때는 V는 얼마? 5√3 일정하니까 요거에 제곱하고 1.25m에 대해서 mgh 이렇게 하면 운동 에너지는 3.75J,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는 1.25J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C에서도 1.2m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와 그 다음에 X축 성분 속도 5√3, Y축 성분 속도 -1로 계산된 속도에 의한 운동 에너지를 계산하면 여기가 3.8J이고요. 여기가 1.2J입니다. 해서 역학적 에너지는 A 위치에 있을 때의 역학적 에너지 5, B 위치에 있을 때의 역학적 에너지 5, C 위치에 있을 때의 역학적 에너지 5. 다시 말해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된다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포물선 운동하는 물체 역학적 에너지를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식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처음 속도 V0라고 하고요. X축 성분 속도 V0X, Y축 성분 속도 V0Y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 임의의 순간을 요 위치로 잡아 볼게요. 자, 이때의 속도를 우리가 V라고 하면 지금 X축 성분 속도는 V0X로 똑같고요. 그 다음에 Y축 성분 속도는 VY라고 하면 되는데, 요 VY는 우리 처음 속도가 V0Y, 나중 속도가 VY, 그 다음에 이때의 변위죠. 변위를 Y라고 하면 요들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VY의 제곱 마이너스 V0Y의 제곱은 마이너스 2GY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V라고 하는 것을
한번 구해보면 V는 이무의 순간 V는 V0x의 제곱, V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VY의 제곱이니까 V0y의 제곱 빼기 2GY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V제곱은 V0x의 제곱 더하기 V0y의 제곱 마이너스 2GY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V제곱은 한 번만 더 써볼게요. V제곱은 V0x의 제곱과 V0y의 제곱은 곧 V0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V제곱이. 자, 그러면 우리가 임의의 순간의 역학적 에너지를 구해보면 2분의 1 m의 V제곱이니까 V0 제곱 마이너스 2GY로 표현되고요. 이때의 높이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mgH죠. H니까 여기서는 Y가 되겠죠. mgy. 자, 이것을 정리해서 구해보면은 2분의 1 m V0의 제곱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지금 임의의 순간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를 구해 보니까 결국은 처음에 가지고 출발했었던 운동 에너지와 같은 결과를 얻었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에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닥에서부터 이 물체의 처음 높이를 h라고 하고요. 처음에 던져졌을 때 수평 방향으로 v0의 속도를 가지고 있었고 이 물체의 질량은 m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물체는 처음에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였느냐 하면 mgh 포텐셜 에너지에다가 2분의 1 mv0 제곱. 자, 요것이 처음에 이 물체가 가진 역학적 에너지가 되겠죠. 자, 바닥에 닿는 순간 속도를 v라고 하면 이 물체의 x축 성분 속도는 등속도 운동이니까 v0가 되고 y축 성분 속도는 높이 h에서 EGH가 되겠죠. EGH. 자, 그러면 지금 이 바닥에 도착했을 때의 역학적 에너지는 모두 운동 에너지의 형태로 가지게 되죠. 자, 운동 에너지의 형태니까 2분의 1 m에 자, V의 제곱은 지금 여기에서 V의 제곱은 V0의 제곱, V0의 제곱, 그리고 EGH 이렇게 되겠죠. 자, 요것을 전개하면 2분의 1 MV0 제곱 그리고 MGH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역학적 에너지와 같으네요. 그죠? 그래서 이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높이 그리고 순간 속도는 계속적으로 변하게 되지만 그 순간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 즉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된다라는 것을 한번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단진자는 가벼운 실에 줄을 매달고 살짝 들었다 놓으면 왕복 운동을 하거든요. 이와 같은 물체를 단진자라고 합니다. 길이 L인 줄에 질량 M인 줄을 매달고 세타만큼 들었다 놓으면 이렇게 같은 경로를 반복 운동하는 왕복 운동을 하는데요. 이 단진자에 작용하는 힘은
질량에 의한 중력, 지구가 당기는 힘이죠. 그리고 줄이 추를 잡아 당겨주는 장력, 요 두 힘의 합력에 의해서 이 단진자는 왕복 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운동하는 동안 기준점을 잡았을 때 요 높이와 그 다음에 단진자의 속도가 수시로 변하기는 하지만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위치 에너지는 최저점, B점이라고 할까요? 최저점을 지날 때 모두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서 가지는 운동 에너지의 형태는 바뀌지만 그 양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러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됩니다. 참고로 원운동과 단진동 운동 그리고 복원력을 살펴볼게요. 자, 질량 M인 물체가 반지름 R인 원 궤도를 따라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빛을 비추어 준다면 우리는 스크린에 이 물체가 만드는 그림자를 볼 수가 있는데 이 그림자는 A에서 O, B까지 반복 운동을 하게 되죠. 이와 같이 같은 경로를 반복 운동할 때 우리가 이와 같은 운동을 단진동이라고 합니다. 자, 물체가 세타만큼 회전했을 때 그때 만드는 그림자, 요 그림자를 변위라고 하고 한번 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자, 변위는 바로 요 높이가 되겠죠. 그래서 x는 r 사인 세타, r 사인 세타는 r 사인 오메가 t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각속도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대한 회전각의 비율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세타는 오메가 t로 바꿀 수가 있겠죠. 자, 이와 같은 변위를 시간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하면 속력이라는 물리량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속력은 R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시간에 대해서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거나 아니면 변위를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게 되면 우리는 가속도를 얻게 되는데 이 가속도는 마이너스 r 오메가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여기서 r 사인 오메가 t를 변위 x로 바꾸어 준다고 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x 가속도가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힘이란 질량과 가속도의 곱이니까 ma니까 마이너스 m 오메가 제곱 x. 자, 이것을 k라는 상수로 표현하면 자,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우리가 5점을 중심으로 해서 벗어나면 5점을 향해서 힘이 작용하는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고자 작용하는 힘, 이와 같은 힘을 복원력이라고 하는데 바로 복원력에 관한 운동 방정식이 세워지게 됩니다. 단진자의 운동을 살펴볼게요. 줄의 길이가 L이고 질량이 M인 단진자를 세타만큼 들었다 놓으면 반복 운동을 하게 됩니다. 왕복 운동을 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 왕복 운동하는 진자에다가 위에서 빛을 비추면 스크린에 그림자가 만들어집니다. 5점을 중심으로 해서 A와 B를 왔다 갔다 하는 단진동을 하게 되고 이 단진동 운동에 관여하는 힘을 따져보면 중력이 작용하고 그 다음에 단진동 이쪽 방향의 힘이 작용을 하니까 이쪽 방향의 힘 F를 살펴볼게요. 자, 이 F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세타니까 mg 탄젠트 세타로 표현이 됩니다. 자, 지금 단진자의 그림자가 단진동 하게 되는데
복원력의 역할을 해주는 힘이 바로 mg 탄젠트 세타가 되고요. 요 힘은 복원력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m오메가 제곱 x, 앞서서 단진동에서 유도한 식이죠. 자, 식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가 변이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줄의 길이 l. 자, 세타가 굉장히 작으면 탄젠트 세타 값은 사인 세타 값과 같으니까 mg 사인 세타 값으로 바꾸어 볼게요. 자, 요 식은 mg 사인 세타는 l분의 변이 x. 자, 이렇게 식을 얻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주기와 오메가, 각속도 사이의 관계가 오메가가 t분의 2파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요 값을 오메가에다가 대입해서 x, m 사라질 거 사라지고, 자, 요 마이너스는 방향이니까 크기만 따질 때는 없어도 괜찮죠. 그렇게 해서 식을 정리하면 우리는 루트 g분의 l 이렇게 식을 얻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길이 l인 단진자가 한 번 반복 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인 주기는 2파이 루트 g분의 l. 다시 말해서 진자 길이의 제곱근에 비례한다. 이런 결론을 얻게 되죠. 자, 여기에서 진자의 주기는 오로지 줄의 길이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줄의 길이가 같다면, 진자의 길이가 같다면 주기가 같다. 이 내용을 우리가 진자의 등식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